명품이 지금 눈에 들어왔다는 건 이제 내가 그걸 접할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처음부터 하나를 접하는 거죠. 1대9. 그다음 이걸 접해보고 이 명품의 가치를 난 느끼면서 내가 자꾸 거기 내가 기운 주파수를 넣으면 다음에 2대8, 3대7 저는 이렇게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를 구입을 해서 제가 그 명품이 어떤가를 제가 느껴보는 거죠. 내가 느끼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 그거를 내가 명품을 입은 나를 보고 해주는 말도 있고 이게 다 나한테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아직은 뭐 너가 뭐 그런 거 입을 때냐 뭐 이게 약간 병양거리는 소리가 많이 들렸다. 그럼 내가 아직은 내 눈에 들어왔지만 내가 아직은 이게 아니구나. 약간 그걸 보는 거고요. 그럴 때에서 그 사람들이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툭툭툭 던지는 말이 나한테 총체적으로 모여서 이게 저는 민심이 천심이라고 저한테 필요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를 트라이 해보세요. 하나를. 내가 경제가 미치는 한도 하에서 그걸 해보다 보면 나중에 알게 돼요. 왜 명품인가는. 저는 이 명품을 왜 오래 간다고 하냐면 그분들이 이 명품을 만드는 마인드가 다릅니다. 오늘 패스트 패션에서 나와서 이분들이 이 재봉틀을 스르륵 박는 거와 그분이 한 땀 한 땀 하는 건 인간의 기운이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서 저는 이 가치가 그만큼의 이게 오래 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만큼의 이 많은 사람 한 땀 한 땀이 정성 들인 거와 바락바락 박아내고 또 박아내고 이거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기운 에너지를 내가 먹을 만큼 내가 과연 내 내공이나 이런 분이 성장이 돼 있냐는 거지. 그게 안 됐을 때 이제 엇박이 나는 거겠죠. 근데 그게 만약에 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스스로는 이게 소화가 됐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네가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일단 소화를 하고 나면 명품의 향기를 내가 맛을 봤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명품이 어떤가 제가 조금 압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의 기운도 알게 되고 또 내가 명품을 하나 하니까 또 소중하게 간직하게도 되고 일반 가방을 그냥 툭 던져주시면 명품은 내가 그래도 한번 천이라도 닦아서 뭔가 보관한다든가 뭔가 내 에너지 같이 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명품의 가치를 발휘하는 거지 이게 순수한 돈의 가치로서 해가지고 내가 뭐 1,000만 원 주고 샀다 뭐 에르메스 백 같은 거 뭐 몇 억짜리 있잖아요. 그 몇 억짜리 백을 사가 내가 툭 던져놓고 내가 한두 번 들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사람은 그냥 돈으로만 가치를 환산해서 이 백을 산 거고 내가 이 백을 산 거는 돈의 가치로 환산해서 산 게 아니라 이 명품이 어떤 거고 이 사람들이 이 한 땀 한 땀 가져가 이거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가 벌써 하는 마인드가 다르고 그분들의 공이 있다는 이 마인드를 내가 알게 되면 내 스스로 이걸 들고 남 앞에 가서 과시하려고 들고 다닌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그냥 돈으로만 환산하다 보니까 이걸 갖고 막 나는 그만큼 돈이 있으니까 자 돈을 나는 이 명품백으로 바꿨어. 이렇게 해서 내가 돈 있는 과시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다 명품을 든 사람도 모두 다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했었고 또 어떤 부류의 사람이 이걸 또 선택을 하는 건지 등등등 그걸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걸 명품을 만드는 사람 장인영신을 보여주는 이유가 그분들의 에너지가 다 들어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에너지가 본 것은 반드시 오래 갑니다. 우리가 집에서 물건을 하나 사도 그냥 툭 던져 놓는 거고 내가 그래도 뭔가 갖고 가야 아무래도 빛이 더 나고 내가 관심이 더 가고 내 기운이 서려있기 때문에 이게 남들이 집에 와도 저 물건 예쁘다 분명히 소리를 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걸 가지고 그냥 툭 던져 놓으면 저 물건 보고 예쁘다 소리 안 하고 저 갖다 버려 이 소리가 자동으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내가 깨끗하게 내가 이거 한 거는 저 갖다 버려 소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그만큼 정성을 들였다는 거죠. 이 정성이 우리들이 말하는 인기거든요. 인기가 이만큼 들어있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이걸 소중하게 다룰 것이고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돈으로만 환산하고 있다.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돈도 내가 남한테 8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선을 보였으니까 다음에 또 내가 더 있는 걸 과실해야 되니까 다음에 이제 또 1,000만 원짜리 또 백을 들려고 또 막 난리가 나겠죠. 그럼 이거는 이제 자기가 갈 때 이제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뭐 벌을 주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여기서 이제 뭔가 염증을 느끼거나 등등등 이제 또 다른 방향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거를. 또 내가 이만큼 들었는데 남들이 볼 때는 뭐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이런 식으로 해서 나를 인정을 안 해줄 때 또 본인이 또 화가 나니까 더 비싼 거 막 이렇게 하면 또 가져갈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은 이제 본연의 나를 채우는 것보다도 바깥에 여기 이제 끄달려 가다 보면 나중에 이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나는 어디 가고 없고 나는 나중에 이 흐름을 따라가니까 내 혼자 저기 동그라니 있네. 근데 내 주위에 아무도 없네. 또 나를 이만큼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네. 이제 여기서 본인이 이제 허탈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명품이라는 것이 왜 명품이냐. 디자인이 소재가 고급 이게 아니고 그 고급 소재를 썼을 때 그걸 사람이 한 땀 한 땀 할 때 이 사람이 정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돈의 가치로 환산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저 디올백을 저걸 8만 원짜리를 밖에 왔으면 800만 원을 받는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때 원가를 공개할 때 뭐 디올백이 8만 8천 원인가 뭐 그랬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8만 8천 원인데 우리가 이걸 안 사냐?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체 사회가 인정할 가치가 있거든요. 이 가치를.
우리는 그 가치를 보고 사는 거지. 야, 그 원가가 8만 8천원에 너 미쳤다고 8만 원 주고 사? 이건 돈 대 돈으로 봤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걸 예쁘게 포장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뭐 영상도 제작하거나 또 좋은 모델을 쓰거나 또 우리들이 거기 갔을 때는 쇼 윈도우도 정말 쇼룸도 아주 멋지게 하거나 이 비용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8만 8천원 받아갖고 이걸 우리가 누리지를 못해요. 이 안에는 백은 8만 8천원의 원가를 했지만 이 나머지 부대 비용이죠. 이거 비용을 여기에 다 같이 지불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거기 가서 한 번에 그런 백을 그만큼의 가치를 주고 이 사람들이 산다 하니까 우리도 가서 구경도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뭐 가가지고 야 구경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다치는 거고 아 명품이란데 과연 어디서 명품인가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기도 하고 등등등.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서 보면 그것도 하나의 공부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명품 자체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그럼 지금 우리가 물건을 명품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람도 명품에 인정을 해야죠. 예, 사람도.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과연 명품이라고 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제가 아까도 이제 그 전시회를 보면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 옛날 시대는 정말 우아함의 대명사 명품이라는 게 지금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느낀 건 뭐냐면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생각 마인드가 고급이었어요. 훨씬 나름대로 철학을 논하고 나름대로 그 기부인들의 어떤 이 삶을 논하기도 하고 물론 그 속에서 뭐 밑에는 하인들의 삶은 논하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우리들 속에서 서로 간에 뭔가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되고 시대를 유행을 선다고 등등등 이런 얘기를 그 프랑스의 살롱 문화에서 했더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프랑스의 철학의 탄생이 된 배경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많은 얘기를 주고받아서 이게 철학이 나온 거예요. 저는 디올도 그 속에서 많은 사모님들과 많은 이런 사람들과 뭔가 속에서 이 사모님들을 더 멋지게 고급스럽게 해줘야 되고 이 사모님들에 맞는 옷을 하려고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더 우아하고 더 고급진 옷을 디자인을 하게 되고 또 거기 맞춰서 또 장인들은 또 그만큼의 또 에너지를 쏟게 되고 또 그러면서 또 기부인들은 그만큼의 또 돈을 지불하고 이걸 사고 이렇게 되면 다 윈윈이 된 거죠. 여기는 소재를 개발하는 사람도 그만큼 사줄 사람이 있어야지 개발하는 거잖아요. 고급 소재를 이걸 또 사주고 또 한 땀 한 땀 놓는 이 사람 또 급여가 필요한데 이 사람이 사줌으로써 이게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 제가 볼 때 이거는 그 나름대로는 잘 흘러갔다라고 보니까 이분은 더 거기서 더 많은 걸 개발하려고 더 많이 애를 썼겠죠. 만약에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이 이걸 하면서 과연 이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본인들이 노력한 만큼의 반대급부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우리가 그만큼 노력한 만큼 반대급부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다들 사회를 뭐 불평불만하거나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저 자신을 제가 가만히 보면 내가 과연 어디서 만약에 좀 뭔가 불평이 일어났을 때 너가 그만큼 노력했어? 제가 저한테 말을 하는 거죠. 너 그만큼 노력했냐? 너가 그만큼 말할 너 뭐 자신이 있어? 등등 그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볼 때는 제가 거기서 맞다 이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너가 그만큼 노력 안 했는데 너가 불평만 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맞지 않지 않나?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불평하는 그 마음이 올라와도 제가 잠재우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노력한 사람 불평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노력한 만큼 세상은 결과물을 주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만큼 노력 안 하고 나는 노력을 했다면서 뭔가 했는데 왜 안 주냐고 하거든요. 세상은 내가 노력한 만큼 분명히 저는 결과물을 준다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왜? 이 세상 투명하기 때문에 더 결과물을 저는 더 투명하게 준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만큼 안 해놓고 뭔가 불평하기 때문에 안 온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걸 불평불만을 하기 이전에 내가 이만큼의 뭔가를 원한다면 내가 과연 얼마만큼 했는가?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일반 사람들이 만약에 뭐 예를 들면 돈으로 환산하면 뭐 한 달에 500만을 받는다 치면 나는 500만을 내가 받기로 했는데 500만이 안 나온다면 나는 그럼 일반 사람들이 하는 노력에서 내가 그만큼 다가갔는가? 했는가? 아니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많이 노력을 했는데 내가 그만큼 안 주는가? 이건 내를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나를. 그럼 내가 나를 평가했을 때 내가 그만큼 노력을 했다면 난 자신이 하나님이 따져야 되겠죠.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내가 왜 안 주냐? 그럼 저는 하나님 어떤 식으로 답을 준다고 봐요. 너가 지금은 그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고 너 그 노력을 바꿔라. 그 아니면 너가 노력할 때 너는 그냥 그래 내가 막 하면 준다 했지. 뭘 바라고 노력했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네가 했는지 아니면 진짜 내가 돈 벌어야 되겠다 이걸로 내가 내가 악착같이 뭘 잘 쓸 거야 하고 네가 사적으로 노력했는지 그 노력의 퍼센테이지라든가 안에 질량을 보라는 거예요. 이 질량이 정확하게 남들보다 우수하면 그만큼의 분명히 이건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체크를 해서 아 내가 이 부분이 좀 뭔가 미진하구나라든가 아니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좀 나한테 이게 좀 작게 주는가 이걸 빨리 파악을 하면 그 방향을 내가 찾으면 다시 그 방향 나가면 저는 또 그 길이 열린다고 봅니다. 이제 저는 저한테 제가 대입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뭐 만약에 불평만이 올라온다. 그럼 제가 보는 거죠. 그럼 내가 어디서 왔는가 그걸 찾는 거죠. 그 근원지가 어딘가를. 한번 찾아보면 조금 그 근원지가 나옵니다. 나오면 그럼 그만큼 너가 했는데 너 그러면 그렇게 안 할 동안 너는 어떤 노력을 했나 그걸 살펴보는 거죠. 그럼 제가 봤을 때 그만큼의 노력을 내가 덜한 것 같기도 하거나 아니면 한다고 했는데 안 됐다. 그럼 내가 어떤 방향에서 내가 키를 잘못 잡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일기장에다 쓰는 거죠. 그게 이제 저한테 제 점검인 거죠. 내 점검. 그래서 저는 이 점검을 통해서 내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불평불만할 때 저는 저한테 하지 저 바깥에 거의 많이 안 쏴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잘한 게 없는데 우선 내 걸 찾아보고 잘했다 할 때 내가 세상을 원망할 수 있어. 내가 잘했다 할 때는. 그러니까 난 내가 찾아보니까 별로 내가 그만큼이 안 했거라. 내가 당연히 이건 잘했다라고 탁 특별하게 내세울 걸 아직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이거 할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잦아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뭐 공부를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안 하게 돼 이게 아니고 아주 어떻게 보면 합리적입니다. 저는 이걸 수치 계산시키는 거죠. 내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수치 계산시켜서 과연 이렇게 한다. 너 많은 몇 시간 공부했냐? 뭐 어떻게 했냐? 이제 이걸 따진다든가. 그럼 남들은 안 잘 때 네가 그럼 어떤 식으로 네가 노력을 했냐? 이제 이걸 내가 스스로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럼 그만한 질량의 수치를 볼 때 남들이 하는 수치와 너가 남들보다 더 많이 뭐 돈을 벌고 싶거나 더 위에 올라가려고 하면 남들이 만약 50%에 했다면 너는 70% 정도 너 질량을 했냐? 이제 이걸 내가 수치화를 따져서 물어본다든가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자신 있게 내가 맞아 나 했다 이 소리가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잠재우는 거예요. 안 했잖아. 그럼 이제 하고 얘기해. 이제 이렇게 내가 말을 한다든가 하고 당당하게 얘기해. 왜? 저는 당당함이 제 목표이기 때문에 하고 당당히 네가 하나님에 달라고 그래. 이제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건 내가 아직 했다고 내가 스스로가 당당할 수가 없어. 그러면 지금 입을 닫고 네가 그럼 당당하게 할 만큼의 노력을 해. 이제 이렇게 해서 제 스스로를 제가 이제 체크를 하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깥에서 어떤 부분도 막 크게 뭐 화를 낸다든가 뭐 어떤 막 울분에 뭐 이런 게 그런 게 별로 많이 없어져요. 왜? 이 울분이 찰 만큼의 내가 이걸 오랫동안 놔두고 이렇게 막 꾹꾹 쌓아놓은 게 아니고 계속 내가 체크하면서 가니까 이게 울분이 많이 쌓이진 않아요. 쌓이기 전에 이미 내가 체크를 했고 아니잖아 하고 이미 떨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이게 안 쌓이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쌓이는 거는 떨지 않고 계속해서 계속 누르는 거죠.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이제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도 못하다 보니 팍 터지는 이런 결과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내가 조금씩은 내가 해결하면서 가자. 그렇게 하면 다시 또 이만큼 만약에 쌓였다면 다시 또 해결하고 푹 꺼져요. 그럼 다시 또 가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이만큼의 풍선처럼 많이 부풀어 오르지는 않는다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지금은 저는 털고 가려고 합니다. 그거를. 그래서 명품도 여러분이 쓸 때는 내가 만약에 저걸 꼭 하나 갖고 싶잖아요. 그럼 공부사만 한번 사보라는 거죠. 만약에 300만원짜리 사고 싶었는데 내가 500만원짜리 샀어요. 분명히 얻는 게 있다라니까요. 그걸 가지고 내가 공부를 또 잡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부터 사보고 그 다음에 이거 하다 보면 너무 좋다. 그럼 내가 내 형편하고도 뭔가 이제 또 체크를 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이 부분을 와서 지금 너무 좋은데 그럼 이거 하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노력하고 가야 된다. 그렇지 않아 내가 한번 빠지면 계속 빠지니까 이제 이걸 내가 스스로 정리해가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은 저는 명품을 7까지 써야 된다고 봐요. 70%는 명품을 다 써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정도가 돼야 지금 이제 저는 대한민국이 우리 어떤 홍익한 지도자로서 저는 그만큼의 이걸 하고 살아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그만큼 안 됐기 때문에 한계를 사는 것도 우리 드드 떨면서 사잖아요. 이거는 우리 국민 전체가 아직은 명품화가 안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를 보더라도 오히려 우리보다 더 어린 애들은 막 지르잖아요. 뭐 몇백만 원짜리 막 백도 사고 뭐도 사고 막 하잖아요. 애들은 그거 자체를 모르고 막 지르고 있는 거. 뭔지는 모르지만 사고는 싶으니까. 이걸 이제 여기서 왜 사야 되는지, 그걸 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약 그걸 사고 너희들이 안 했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선배 세대가 우리들이 애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애들이 이거는 뭐 때문에 사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걸 알게 되면 애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명품을 쇼핑한다든가 무분별하게 명품을 쫓아간다든가 이런 게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질문자한테는 저는 한 개부터 출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고 싶다 할 때는. 한번 내서 그 속에서 공부를 한번 잡아보면 맞구나, 아니구나, 빠르구나, 늦구나, 할 수 있다, 아니다 뭐 등등등 공부가 나올 것 같아요. 예, 조금 이해됩니다. 예. 명품 위주로는 절대 세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 사람이 숨구멍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명품을 입을 때는 명품을 입고 또 그냥 일반 일상복일 때는 일상복을 입으셔야 돼요.
그래도 내가 만약 전체 명품을 풀짝장 하잖아요. 그럼 내가 옷만 전체 풀짝장이면 내 옆에 있는 황금이 풀짝장이 하는데 이게 이제 뭔가 엇박이 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적어도 이 명품 풀짝장을 하는 사람은 나를 보호해주는, 보좌해주는 사람도 그만큼이 돼 있어야 돼요. 이럴 때 내 명품이 빛나는 거거든요. 자, 선생님께서 저 모시를 다려주는 사람 혹시 선생님 모시를 입고 다닌다고? 안 돼요. 풀에서 다려주는 저 사람들이 노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아하게 입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전체 명품을 풀 착장을 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 없이는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가 왜 남들이 볼 때는 뭔가 맞지 않아요. 차도 그만큼 비상을 타야 되고 뭐 어디 가서 사람을 만나도 이런 데서 만나야 되고 이게 다 부대적으로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이걸 내가 나중에 이 캐파를 내가 다 운영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호흡을 조절해 가면서 가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명품과 아닌 게 이걸 잘 섞어서 가야 되지. 100% 전부 다 명품은 저는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왕실에 그런 정도 되면 내가 옆에서 하인도 많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어떤 뭐 재산도 많고 등등 이런 사람은 명품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거 자체가 일상복이죠. 우리가 볼 때는 명품이지만 그 사람들 그게 일상복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우리가 전체 명품을 했을 때는 내가 내수적으로 부담스러워서 안 돼요. 사람들이 나한테 바라보고 기대하는 방향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럼 내가 아닌데라고 하면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불편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것도 약간의 섞어가면서 지금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됐습니다. 예.